경남 모든 시군에서 2025년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며 차분한 분위기 속에 시무식을 가졌습니다. 애도 분위기 속 올해가 시작됐습니다. 대중교통 환급금 제도인 경남패스부터 비정규직 청년까지 확대된 모다드림 청년통장 등 2025년이 되면서 새롭게 달라진 제도를 짚어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추정 원인으로 조류 충돌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철새 도래지 옆에 있는 김해공항은 국내 공항 가운데 가장 많은 조류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창원시가 주남저수지 야생조류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주남저수지 반경 10km 내 가금육 농가에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전국적으로 분향소가 설치되며 애도의 물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 1차 원인으로 조류 충돌이 꼽히고 있는 와중에 김해국제공항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오전 김해공항 국제선입니다. 일과 여행 등으로 비행길에 오르려는 이들로 공항은 북적입니다. 일부 여행객들은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 먼저 앞섭니다. 며칠 전에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해가지고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계획된 여행이니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후 공항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차 원인으로 조류 충돌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변에 을숙도와 낙동강 하구뚝 등 철새 도래지가 있는 김해국제공항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7건의 조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공항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김해공항보다 항공 편수가 2배 가까이 더 많은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은 각각 140건과 119건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가덕 신공항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김해공항보다 조류 충돌 위험성이 더 높다는 이유로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으로 들어서면서 또한 그 경제성, 경제 타당성 조사에서 매우 낮은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거기다가 조류 조사 또한 환경 영향 평가에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그 제주항공 참사와 똑같은 지금 판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 전문가들은 소음 피해가 적은 강이나 바다 인근에 위치하는 공항 특성상 조류 충돌 위험은 어디서나 도사리고 있다며 현실적인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같은 크기의 그 천적들을 드론을 이용해서 좀 활동하게 해준다면 정기적으로 그 먹이 시간대에 천적이 활동을 해주고 그 다른 곳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모이를 그쪽에 먹이를 좀 보장을 해준다면 그쪽으로 이제 새들이 가서 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공항에서는 이제 비행 활동이 조금 더 안전하게. 김해공항 관계자들은 안전 강화를 위해 힘쓰는 한편 현장 시설 점검 등을 더 강화해 승객들이 불안감에 동요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경남 지역 지자체들이 오늘 일제히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애도를 위해 시무식을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등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은 총원탑과 제주항공 여객기 합동분향소 참배 등으로 새해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국가 애도기간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시무식 자체를 생략했습니다. 경남의 각 시군에서는 시무식이 열렸지만 조용한 시무식을 치렀습니다.
그동안 진행해 오던 합창단 공연 등을 대신해 근조 리본을 달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애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국내외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새해에는 혁신과 발전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적자 생존이 어떤 원칙이랄까, 어떤 원리랄까 이런 게 지금 우리가 많이 좀 적용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 획신을 잘 만들어내서 우리 창원에 정말 바람직한 변화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같이 한번 힘을 합했으면 합니다. 고성군은 직원들의 반부패 청렴시천 약속과 함께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상근 군수는 지난해 직원들의 열정이 뛰어난 군정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며 올해도 지역 발전에 직원들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오만 군민들과 함께 고성 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군정 가치를 완성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통영과 김해 등 다른 시군들도 외부 인사 초청 없이 규모를 축소한 시무식을 열거나 신년 인사회 등을 진행해 차분히 올해 업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이렇게 애도 분위기 속에 올해가 시작됐습니다. 2025년이 되면서 새롭게 달라진 제도들이 많은데요. 놓치지 말고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김수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 경상남도는 이 K패스 카드를 활용해 경남만의 제도인 경남패스를 운영합니다. 75세 이상 어르신과 저소득층에게는 100%로 교통비를 돌려주고 만 19세부터 39세 청년까지는 30%, 그 밖에 20%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K패스는 매달 60번까지인데 경남패스는 제한이 없습니다. 매달 시내버스를 20번 타는 청년이라면 한 달에 9,000원 정도 돌려받습니다. 그동안에 도나 우리 창원시가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번에 시행하게 되는 경남패스도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대중교통 시스템을 많이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중교통 활성화와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3월부터 섬에 사는 주민 가운데 저소득층이나 75세 이상 어르신은 여객선과 도선을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영화관 나들이 사업은 현재 8개 군에서 모든 군 지역으로 횟수도 20회에서 50회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올해 거창군과 함양군 두 곳에 작은 영화관이 새롭게 문을 엽니다. 경남도 내 인구 감소 지역인 11개 시군에 영유아 1인당 최대 60만 원의 친환경 이유식 꾸러미가 지원됩니다. 도내 친환경 농업 직불금 단가는 헥타르당 57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오르고 상한 면적도 0.1에서 30헥타르로 확대됩니다. 기업과 창업, 청년을 위한 제도도 다양합니다. 19세 이상이면서 신용 등급이 하위 20%, 연간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의 경남도민이라면 긴급 생계비 제도인 경남동행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7에서 9% 내외입니다. 또 경남도는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육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로 환경을 개선해주고 도내에 있는 7년 이하 창업기업에는 지역 특화 자원을 주제로 창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청년 적금인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비정규직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청년이 매달 20만 원씩 2년 480만 원을 모으면 경남도와 시군이 480만 원을 얹어 960만 원으로 돌려줍니다.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또 늘봄학교 지원 대상도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창원시는 두남저수지 야생조류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시는 두남저수지 인근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해 시료를 검사한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 검출로 두남저수지 반경 10km 내 가금류 농가에서는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창원시는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2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정안정과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경찰이 내란 수괴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즉각 집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 동조 행위라며 가로막는 자 모두 현행범으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 첫날인 1일에는 동해선 철도가 완전 개통됐습니다. 지난 2014년 공사를 시작한 동해선 포항에서 삼척 구간이 10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한 건데요. 부산에서 강릉으로 향하는 동해선 ITX 마음열차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경상남도가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도내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에 나섭니다. 경상남도는 2일부터 경남 관광기업지원센터에 피해 상담 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피해 규모를 파악해 특별 자금을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긴급 경영 특별 자금 900억 원도 투입됩니다. 1월 12일부터 시작되며 업체당 최대 1억 원 이내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며 1년간 연 2.5% 2차 보전과 보증수수료 0.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500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 지원도 있습니다. 업체당 최대 10억 원 이내 3년 거치 3년 상환 기간으로 1.78% 저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또 기존의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면 받을 수 있던 인센티브가 국내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도 확대됩니다. 제9대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청장에 박성호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취임했습니다. 박성호 청장은 오늘 별도의 취임식 없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한 뒤 업무 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박 청장은 울산시 기획조정실장과 경남도 행정부지사, 김해의 생명산업진흥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부산시가 2일 올해의 업무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을 열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권력자가 주인이 아닌 국민이 주인임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데 있다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올 한 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박 시장은 올해 주목받는 키워드 중 하나인 옴니부어의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유연한 사고와 을사년 뱀의 해를 맞아 유기적 조직 체계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